인연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신호를 먼저 무시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괜히 의미 부여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연이 정말 끝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3가지 신호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3가지를 이미 느끼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느끼고 있지만 애써 지나치고 있는 신호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신호는 대부분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과 태도가 먼저 알아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말보다 먼저 마음이 물러나고, 만나고 돌아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줄이고 있다는 걸 나만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건 끝이 왔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난다는 말은 대개 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크게 다투거나 서로 등을 돌리거나 분명한 이별의 말을 주고받는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연은 그렇게 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기대가 줄어들고 설명이 귀찮아지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삼키게 됩니다. 관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마음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연락도 하고, 아직 함께 웃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그렇지 뭐. 다 그런 시기가 있지. 그리고 그 말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신호들을 조용히 눌러둡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끝난다는 것을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인연은 다른 단계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날에 걸쳐 겹겹이 쌓여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괜히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사실은 놓기 싫어서라기보다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게 두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끝을 인정한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끝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상황이 알아서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대신 끝나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고, 생각보다 먼저 마음이 한 발 물러납니다. 그 신호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해서 하루 이틀은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용한 신호일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모른 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연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내 안의 태도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가지 않고, 같은 말을 들어도 굳이 반응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 변화는 상대를 향한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은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한 일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 이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무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 인연은 이미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아직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버티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인연이 끝나갈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대화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성격입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할 때도 있고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침묵은 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른 단계로 들어갈 때의 침묵은 조금 다릅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정리해서 말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피곤해질 것 같은 예감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침묵이 편안함이 아니라 버팀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때 침묵은 그냥 말이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깨질까? 괜히 또 길어질까? 어차피 설명해도 달라질 게 없을까? 그래서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말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침묵 속에서도 상대의 표정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상대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이유는 관계가 식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빠져나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갈등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무언가가 더 어긋날 것 같아서 선택된 침묵에 가깝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고 괜히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각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의 침묵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리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생각만 맴돌고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묻는 순간 대화가 길어질 것 같고 그 길어진 대화 끝에 내가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아예 입을 닫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관계가 안정되었다고 해석하려 합니다. 이제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라고 편해졌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편안함은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닿아 있다는 감각을 남깁니다. 인연이 끝나갈 때의 침묵은 그 감각을 조금씩 지웁니다. 말을 하지 않는 동안 상대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멀어진 마음을 굳이 확인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아주 조용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나타나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충분히 지나갑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과의 침묵이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되어 있다는 점만 조용히 남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고 해서 당장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침묵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괜히 힘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나갈 때 침묵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달라진 마음을 숨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점점 길어질수록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마음은 조용히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린 싸우지 않으니까 괜찮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인연이 끝나갈 때는 싸움이 아니라 회복이 사라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을 덜 하게 되고 마음이 덜 움직이고 그 다음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나갈 때 두 번째로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만남의 순간이 아니라 만남이 끝난 뒤에 남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웃기도 하고 일상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감각이 남습니다. 몸이 먼저 무겁게 가라앉고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딱히 감정을 소모한 기억도 없는데 마치 하루치 에너지를 몽땅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관계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리고 그 설명으로 마음에 남아있던 불편함을 서둘러 덮어둡니다. 그런데 정말 끝나가는 인연은 만나고 난 뒤뿐 아니라 만나기 전부터 표시가 납니다. 약속을 잡는 순간 기분이 먼저 가라앉고 옷을 고르면서도 마음이 이미 귀찮아지고 나가기 전부터 숨이 약간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이미 피로가 예약되어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신호가 가장 솔직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에게 맞을 때는 만남 이후에 조금 다른 것이 남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정리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그날의 대화를 한 번 더 떠올리게 되고 상대의 말이 여운처럼 남습니다. 인연이 끝나갈 때의 만남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 몸이 먼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 삼킨 생각, 맞추느라 사용한 에너지들이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남이 휴식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이 신호가 더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도 하고 약속도 잡고 주변에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약속을 잡기 전에 마음이 먼저 망설이게 됩니다. 가기 싫은 이유를 굳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괜히 피곤할 것 같고 괜히 기운이 빠질 것 같다는 예감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그 예감을 또 한 번 무시합니다. 이 정도 피곤함은 다 있는 거라고, 관계라는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피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피로가 상대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아무 일 없었던 만남 뒤에 더 크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나를 조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지워가고 있는지. 인연이 끝나갈 때 몸은 생각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아직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이미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만남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이 평온이 아니라 이유 없는 피로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살아나고 어떤 관계에서 조금씩 달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조용한 요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무시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음 신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피로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표정을 맞추고 말의 온도를 맞추고 상대가 편한 방향으로 나를 조금씩 접어넣는 것. 그 조절이 오래되면 마지막에는 존중의 결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호는 말투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인연이 끝나갈 때 세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눈에 띄는 무례도 아니고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관계 안에 스며듭니다. 바로 존중의 결이 조금씩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존중이 흐려질 때는 대부분 큰 무례가 아니라 작은 장면들로 시작됩니다. 내 말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결론을 내버리고 내 설명이 길어지면 표정이 먼저 지루해지고 내 감정은 또 예민한 애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감정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가 다 맞춰줘야 하는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나는 점점 말을 줄이고 표정을 줄이고 기대를 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거나 농담의 선이 미묘하게 바뀌었거나 반응이 예전보다 성의 없어졌다는 느낌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상대도 편해져서 그런 거겠지.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넘긴 순간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하고 있지 않은지. 말을 고르느라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신호의 핵심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는 관계에서는 대개 상대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조금씩 나를 접어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관계 안에서의 나는 늘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늘 먼저 넘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존중은 상대에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선택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상대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나는 어느새 이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태도보다 내 마음의 위치에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인연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게 하는지. 존중이 있는 관계에서는 의견이 달라도 마음이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존중의 결이 흐려진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말보다 먼저
몸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괜히 어깨가 굳어지고 표정이 경직되고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조금 낯설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이게 다 관계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존중을 지우지 않습니다. 존중이 사라질 때 관계는 익숙함에 얼굴을 하고 나를 소모시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마주해야 할지,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 오면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곧바로 결정의 문제로 바꾸려 합니다. 끊어야 하나, 참아야 하나, 계속 가야 하나. 하지만 인연이 끝나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서 방향을 다시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내린 결정은 대개 관계가 아니라 감정에 반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쌓였을 때, 홧김에 등을 돌리거나 외로움이 커질 때 억지로 붙잡는 선택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의 부담으로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말로 정리하려 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먼저 달라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락의 빈도를 조금 늦추고 모든 이야기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설명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는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관계를 흔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는지를 다시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갑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느라 나의 상태를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뒷순위로 두었는지, 어떤 순간마다 나를 접어왔는지,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선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끝나갈 때 필요한 용기는 크게 결별을 선언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항상 옳았는지 다시 살펴보는 정직함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거리를 선택합니다. 모든 감정을 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무게를 스스로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거리를 통해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고 관계가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관계를 망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항상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전의 나를 그 관계 안에서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버티는 선택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의 선택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 인연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 끝난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별을 떠올립니다. 함께하지 않게 되는 순간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의 끝이 그런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끝을 단절이 아니라 완성의 한 형태로 바라봅니다.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인연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했는지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입니다. 끝나가는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자주 관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보면 그 선택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미루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습관과 두려움이 그 자리에 나를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완성은 상대가 떠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가까워집니다. 이 관계 안에서 계속 나를 작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 앞에서 인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지 않기로 한 인연이 반드시 미움으로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멀어졌지만 부정하지 않아도 되고 끝났지만 의미를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내가 어떤 관계에서 무너지고 어떤 관계에서 살아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사람의 얼굴을 벗고 기억으로 남고 어떤 인연은 태도를 바꾸어 나의 삶 안에 머무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신호를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느꼈고 이미 충분히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명한 판단이 아니라 담담한 선택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알게 된 나를 앞으로도 계속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에 맞추느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데려올 것인지 인연의 끝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이 인연은 조용히 제 역할을 마치고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그 인연은 비로소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보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그 관계를 붙잡는 일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인연의 끝은 상대를 밀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시작한 사람에게 인연은 더 이상 칼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까지였구나 하는 담담함으로 정리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조용히 정리되어 가야 할 인연 하나가 떠오르고 계신가요? 그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보다 그 인연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오고 있었는지
한 번쯤 가만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